안녕하세요. 중고로운 중고차 인사드립니다. 내가 중고차를 샀는데 그게 침수차라고요? What?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게 굉장히 두려움의 포인트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실제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나도님이 현장에서 업체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끼어들어서 뭐 응원해요 이런 것 자체가 신뢰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멀리 영상으로나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바로 컴퓨터에서 제가 이렇게 필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바로 가시죠. 차를 샀는데 그게 침수차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중고차가 있어요. 중고차를 딜러가 매입을 하겠죠. 상사가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매입하면 하는 일이 뭐냐? 성능장으로 갑니다. 이 차를 끌고요, 이렇게 성능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능 검사자들은요, 여기에 성능 검사자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여기의 역할은 첫 번째, 침수, 전손, 부할, 이런 내역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요. 네 번째, 뼈다구, 다섯 번째, 외판, 그리고 여섯 번째, 기타. 이거는 너무 많아서 이따가 뒤에서 더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내역들을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슈가 됐던 거는 이 침수 사건입니다. 성능장에서는요,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성능 검사비를 받아요. 성능비를 받는데요, 이 성능비 안에는요, 성능 검사료와 보증보험료가 함께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료라는 건요, 처음에 딜러가 사와서 일단은 납부를 하는데, 이거는 소비자 부담이고요, 이거는 딜러 부담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보험료는 한 달에 2,000km까지 이내의 범위에서 성능지와 상이한 경우, 운행 시 문제가 된다면 여기 지정업소에서 수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보험 처리하는 겁니다. 성능자도 성능장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미처 놓친 부분에 대해서 큰 건들은 놓치지 않으세요. 이분들 엄청 베테랑이고 국가에서 인정해 주신 분들이에요. 근데 설령 놓쳤다면 보험을 들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보험 처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딜러들의 역할인 거고요. 근데 성능자를 한번 보자고요. 단시간에 정말 빠르게 검사를 해내시는데, 이분들은 그거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정말 전문가 분들이세요. 협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이분들은 문 닫아요. 딜러와의 협상 절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문제되는 건 어떤 거냐? 성능자가 침수에 대해서 구별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나는 잘못 없다, 성능장에서 나 몰라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요, 딜러나 상사가요,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이 딜러도요, 차주가 있고 알선한 딜러가 있을 거예요. 이 둘 중에 한 명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상사 대표가 있죠. 이 상사 대표까지도 책임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침수가 문제가 됐잖아요. 성능장에서 어떤 검사를 하는지 한번 같이 보고 침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성능 검사지인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사고 교환 수리 이력 등을 살펴요. 여기에서 보시면 사고 교환 수리 이력을 X 표시를 했는데, X는 교환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사고 이력에는 없지만 단순 수리가 들어갔다, 이게 뼈다구고요. 그리고 여기가
오른쪽, 외판, 왼쪽, 중앙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프론트 휀도와 도어가 교환이 들어간 차량 일부러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이제 자동차 세부 상태를 보면 자가진단에 원동기와 변속기 체크를 하고, 원동기는 어떤지 변속기는 어떤지, 그리고 동력 전달 장치, 여기서 동속 조인트가 불량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향, 제동, 전기, 고전원 전기 장치, 연료, 누출이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문제 발생 시 차량을 매수한 사람들은 보험 처리를 받는 거예요. 보험 처리를 받게 되면 성능장에서 성능 보험료가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 검사자는요, 굉장히 깐깐하게 차량을 살핍니다. 단시간에 말이죠. 근데 자, 침수차로 한번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침수차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왜 이게 문제가 되었느냐? 이거는 보험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기타 정보들을 참고했을 때 침수 이력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험회사에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차주, 알선, 그리고 상사대표, 여기에 성능자까지, 이분들 중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단 딜러들도 성능자를 믿을 수밖에 없고, 이 믿는 거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고객분들에게 이거를 설명드리고 성능지상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고 기타 다른 이력들을 보여드리면서 차를 판매하고, 만약에 요청 주시면 이제 차를 띄워서 같이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출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성능자가 내가 본 성능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고서 말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여러 군데서 확답이 와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성능자는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책임을 져주면 되는데, 그리고 차주와 알선 딜러 이렇게 모두 책임을 져주면 되는데, 지금 성능장에서 아닐 수도 있지 않냐, 그쪽이 틀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제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기 성능장을 우리가 과연, 딜러들 그리고 소비자가 과연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차나두님이 굉장히 수고스럽더라도 분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 채널뿐만 아니라 지금 저보다는 훨씬 대형 유튜버이시고 차량 업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하신 분들인데, 이분들 페이지에 가서 꼭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이제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분들 얼굴은 멀리서는 봤지만 실제 인사는 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이렇게 방구석에서만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책임 소재라고 한다면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성능자도 성능을 잘못 봤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고, 차주도 책임을 져야 되고, 알선했던 딜러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지만 성능자가 이거를 구별해냈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일이 불거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건의 발단이 이렇구나, 그래서 성능을 막는 거고 우리가 보는 성능지가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을까요? 구독자님들께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고 빠르게 사과드리면서 책임을 지는 게 성인의 도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신뢰를 위해서 발빠르게 뛰고 있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점을 실제 제 눈으로 목격하면서 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차나두님, 제가 영상으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